짧은 소설이면서도 이제 많은 걸 생각해 주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이 고향 갖고 있잖아요. 그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이 뭐냐. 저도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고향을 갑니다. 갈 때마다 이제 고향을 돌아보면서, 고향이 뭐지? 왜 내가 고향을 찾게 되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점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향이 그리워서 갈 때는 고향 산천이 내 고향을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향 산천이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막 운동회하고 그럴 때 운동이 그렇게 넓고, 또 교실, 교사 건물이 그렇게 크고 막 웅장했는데, 성장해서 고향을 찾아보면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고향이 이제 그렇죠. 고향 산천, 자연이 고향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관계, 어머니, 또 인척들, 고향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다 변했죠. 고향 집이 또 고향을 생각했는데 고향 집도 낡았고 이제 팔아버려야 되고. 우리가 고향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고 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자꾸 생각하게 된 그 근거는 어디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제 윤토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 과거에 어린 시절, 그것도 많은 경험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잠깐 와서 일 봐주는 망월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종이죠, 총. 그래서 장년, 단종, 망월, 그런 용어를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장년은 이제 1년 내내 머슴살이 하는 거고, 단종은 그때 이제 와서 해주는 거고, 망월은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한 달 있다든지 두 달 있는지 일정 기간 동안 와서 일 봐주는. 동네에 그런 일 봐주러 오는 분의 아들이 윤토인데, 나 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와서 즐겁게 놀았던 때가 있어요.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되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 근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자기는, 그 사회도 어른들은 이렇게 신분의 격차와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런 사각형의 틀 속에서 자라왔는데, 가난하고 또 신분도 낮은 윤토라는 아이는 그런 게 없이 자유롭게 큰 거예요. 근데 얘는 나는 사각형의 하늘에 살았는데, 하늘뿐 아니죠. 살고 있는 범위들은. 얘는 하늘에서는 새를 잡고, 바다에서는 조가비를 줍고, 땅에서는 서리하거나 소박을 지키는, 온통 자기 세상인 데서 마음껏 살던 아이의 경험이 자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행복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와 윤토의 사이는 아직 신분의 격차나 빈부의 격차가 그 아이들을 지배하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아주 순수한 시대. 그럼 모스민 윤토 아빠도 이해를 하고, 또 주인인 신의 엄마 아빠도 양해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친구해라, 이런 시대의 경험이거든요, 그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실로 고향을 찾아올 때 자기를 이끌고 계속 생각나게 만든 것은 신분의 격차나 빈부의 격차가 자기들을 구속하기 이전에 친구와 만났던 경험, 그것이 결국 나를 계속해서 다시 그 신분과 또는 빈부의 격차가 지배하는 그 이후의 시대에 시달렸던 삶을 다시 불러주는, 다시 와서 정화하게 만들고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그 어떤 근거라고 할까요? 또 무슨 진원지라고 할까, 옹달샘이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향이, 나에게서 고향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 온다니까 윤토가 너 온다를 기다린다. 엄마가 꼭 만나서 딱 만났어요. 근데 그 대목이 그냥 가슴이 울컥하더라고. 뭐냐면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윤토 형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머물러하면서 친구가 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이란 말이 가슴이 딱 닿더라고.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니 윤형 날이가 뭐야. 그냥 이름 부르고 친구하자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전에는 어리고 철몰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린 시절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진행되는 이제 그런 세상이죠. 이제 세상.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상에는 즉 신분의 격차, 빈도의 격차가 지배하는 세상은 네모 반듯한 작은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약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날이고 하나는 종이고 이런 세상이고 슬프죠.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가난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맨 마지막에 희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희망 무상입니다.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없는 데 자꾸 다니면 길이 생기듯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같지만 이런 세상에서는 고향 같은 그런 이상적인 관계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상에 불과한 거죠. 그게 슬프죠. 그러면 뭐가 진정하면서 고향이고 그리고 또 희망이냐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회는 신분의 격차와 빈도의 격차로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그런 것이 지배하기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경험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 윤토도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날이라고 하지만 나도 신분의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토를 대하지만 그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윤토한테 윤토형 이렇게 부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나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인 조카인 굉이하고 그 윤토의 아들인 수생이도 야 아버지하고 친구는 나하고 윤토는 날이 자네 이렇게 바뀌었지만 걔들은 그 이전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그 고향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아직도 희망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여기는 달로 상징이 됩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세상에 살지만 그것이 지배하던 이전에 경험했던 순수한 세계의 그 경험이 소중한 걸 알고 그걸 그리워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고향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세상이 지금 없어졌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옛날에 코올릭의 내 친구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늙고 직장 일하는데 걔가 잘 돼갖고 회사를 차리고 내가 갈 곳 없으면 나를 취직시켜주면 걔가 사장님입니다. 아이, 아저씨 편하게 얘기하세요. 얘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식 같은 아이, 손주 같은 아이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젊은 사장은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 팀장님, 대리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자연이나 집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 신분과 빈도의 격차가
지배하는 구조화된 사회가 거기에 의해서 지배받던 이전에 경험했던 하늘과 바다와 땅 전체가 놀이터고 함께 즐길 수 있고 아무런 신분의 격차 없이 즐겼던 세상의 그 짧은 경험이랄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대고 그리워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